이 영끌 투자에 대한 나쁜 생각은 사실 갖고 있잖아요. 안 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정말. 그게 이제 지금도 한 15시간 정도 일하는 것 같아요. 워라밸 따위는 신경 쓸 나이가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본격적인 좀 질문으로 좀 들어가 볼 텐데요. 네. 이렇게 앞에서 얘기했듯이 요즘 많은 직장인 분들이 빚으로 투자를 해요. 그렇죠. 네, 신용을 막 다 땡겨와서 그래서 빚으로 투자한다라는 기사들도 되게 많고, 그래서 요즘에는 뭐 B2, 뭐 영끌 투자, 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런 현상에 대해서 대표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뭐 안타깝다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냥 당연한 현상이라고 일단은 생각을 해요. 왜냐면 네. 뭐 그냥 현상으로 나타난 거 통계를 제가 뭐 본 게 있는데, 네. 뭐 완벽히 정확하진 않겠지만 기사에서 좀 따왔는데, 가계부채가 173조가 작년에 이제 늘었는데, 네. 그 중에 83조 원이 주식으로 들어왔다고 해요. 그럼 한 반이 들어왔는데 83조, 어마어마한 사실 금액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운용되는 돈들이 역대 최대치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는 당연히 위험하죠. 일단 위험한 건데,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뭐 개인의 탐욕도 있겠죠. 있겠지만 사회 전반적인 구조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안 할 수 있을까, 과연 지금? 내가 저 나이라면, 전 이제 뭐, 2030은 막 지나가지고, 그냥 그분들의, 내가 만약에 저 나이라면, 나는 안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안 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IMF 이전만 하더라도 정말 은행에 가가지고 뭐 예금을 하든 적금을 하든 이러면, 제가 어릴 때가 기억이 나거든요. 네. 막 한 달에 1% 이런 거는 있었어요. 네. 그 1년에 뭐 14%, 15%라는 이런 상품도 있었고. 그러면, 어쨌든 미래를 보기에 훨씬 더 내가 낙관적이고, 어느 정도의 돈을 모으면 내가 어느 정도 이자놀이를 통해서 분명히 돈을 불릴 수 있고 언젠가는 집을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마련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뭐 완전 저금리에다 금리가 사실 없다고 봐도 되죠.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곳들은. 거기다 뭐 부동산 규제에다가 뭐 집값이 오르는 거니 단순 노동 뭐 이외에 어떤 돈을 뭐 또 벌 수 있는 길들이 거의 막혀 있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집값 네. 오르는 거 보면 진짜 사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사다리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네. 사다리는 이미 걷어차졌다라고 저는 봐요. 이게 다시 과연 그 사다리가 놓일 수 있을까라고 하면은 결국은 무슨 뭐 통화의 가치가 박살이 나든가 아니면 집값이 정말 많이 하락을 해야 되는데 집값이 그 정도로 하락한다라는 건 어찌 보면 금융위기가 온다고 봐도 되거든요. 네. 그럼 그런 위기가 안 온다고 가정했을 때는 이 사다리는 놓여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런 거죠. 이때 갑자기 실질금리 완전 마이너스고 네. 내가 돈만 그냥 갖고 있어 아니면 은행에 넣어놨을 때는 나는 점점점 가난해지는 상황에 온 거예요. 네. 이자는 이만큼 주지 물가는 이만큼 오르지 하면 나는 조금씩 가난해지고 있잖아요. 네. 안 되겠다 싶은데 마침 이런 코로나 위기가 터진 거죠. 그리고 이제 약간은 비이성적인 매도가 있었고 쭉 한번 빠지니까 야 이거는 존버가 된다. 네. 라는 게 돼버린 거죠. 저도 아직 젊습니다만 그분들한테 제가 뭐라고 하거나 영혼을 끌어들이는 투자에 대해서 뭐라 할 수 없는 게 한 달에 300만 원씩 모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모아봐야 1년에 3,600이고 10년이어봐야 3억 6천이고 네. 30년을 모아야 10억인데 지금 강남에 있는 아파트 30평짜리 하면 30억입니다. 맞습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례적으로 가격이 싼 주식에 내 영혼을 한번 태워보자. 뭐 별거 있냐. 어차피 안 되는 거. 그런 생각에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영혼을 끌어당기는 투자라고 하는 이런 영끌. 투자 매력도가 상당히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분들한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당신들이 잘못했다는 얘기 이런 걸 하고 싶은 건 전혀 아니에요. 네네네. 단지 그냥 과연 지금 수익률이 어떠신가요? 라고 물어보고 싶고 그 정도 그렇죠. 영혼을 끌어모았잖아요. 그렇다면 영혼을 끌어모았으면 어떤 종목을 선택하거나 투자를 함에 있어서도 그 영혼을 끌어모아서 그런 거 있잖아요. 차트 보면 막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이런 거 말고 네네. 정말 이 회사에 대해서 내가 공부를 하고 조사를 하고 이런 내 영혼을 다해서 이 종목에 대해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하시고 있는지를 좀 반문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지 이 영끌 투자에 대한 나쁜 생각은 사실 갖고 있지 않아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투자를 하고 있지만 네. 사실 저는 어느 정도의 시드머니가 좀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네. 좀 내가 어떤 위기 상황에도 조금 버틸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해 놓고 그리고 나서 일부의 어떤 금액을 불리면서 빚을 끌어갖고 활용하는 것은 되게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네. 당연히 그래야 되고 네. 지금 금리가 너무 낮기 때문에 돈의 이자가 싸면 사실 지금 돈 빌려서 사업하기도 좋은 시기고 그렇죠. 그다음에 투자하기도 되게 좋은 시기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렇죠. 근데 이 청년들이 지금 문제점은
돈을 모으는 습관 자체도 없고 돈이 아예 없어요. 맞아. 요건 좀 문제라고 생각. 욜로 이런 거 막. 네, 맞아요. 나 제일 싫어하는 말이에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네. 욜로 너무 싫어. 형님 워라벨이 있으세요? 극악입니다. 저는 뭐 사실 이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부족했으니까 저는 원래 법대를 나왔거든요. 네. 이쪽을 알 수가 없는데 그냥 어쩌다 이쪽 일로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까 네. 모르고 바보 같고 남들보다 뒤처지니까 네. 2시 반에 일어났거든요. 그때부터도 막 진짜 뭐 하루에 20시간까지는 아닌데 한 18시간 이상을 매일 일을 했고 지금도 한 15시간 정도는 일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워라밸 따위는 신경 쓸 나이가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새벽 5시 반에 일어나는데 반성하겠습니다.